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송광정철의 가사 성산별곡입니다. 성산의 아름다움과 김성원의 풍류를 노래하는 가사인데 정철의 가사 중에 좀 어렵습니다. 성산은 지금 담양 가사문학관 옆에 있는 산입니다. 어, 가사문학관에서 그 왼쪽으로 가면은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런 정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자가 시경정입니다. 시경정도 있고 서하동도 있고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데 그 풍경을 예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정극인의 상춘고 또 송순의 면왕정가를 이어받은 강호가도의 또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합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길잡이입니다. 성산의 경치와 시경정 주인 김성원의 풍류의 예찬, 성산의 사계절 풍경과 저는 생활의 흥치입니다. 저도 지금 녹음하는 이 순간 지금 성산은 아니고 빗을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데 바람은 좀 많이 불고 옆에서 지금 왕벚꽃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 문 열고 바람 소리도 한번 녹음하고 싶네요. 자, 정설 성산 별곡 해설입니다. 담양 가사문학관 옆에 있는 성산의 시경정 정자 이름인데요. 그림자 쉬는 정자입니다. 시경정이 있습니다. 정자는 김성원이 장인이면서 스승인 임응령을 위해 지었습니다. 김성원도 전부터 이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글을 잘 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자에 올라 솔숲과 광주호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운치가 있습니다. 꼭 낮보다는 이 시간이 보기 좋습니다. 시경정 사선이라 불리는 임응령, 김성원, 정철, 고경명은 성산의 좋은 경치 20곳을 택해서 각각 20수씩 모두 80수로 이루어진 한시 시경정 자병을 지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걸 또 문제로 낸다면 반드시 이걸 외적 준거 보기를 줍니다. 송광정철은 이 한시를 바탕으로 성산별곡을 지었는데 그의 다른 작품보다 한자 어구와 고사가 많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정극인 상춘고, 이게 아마 강호가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순의 면왕정가. 자, 송순은 정철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바로 이 성산별곡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요즘 녹음할 때마다 이 이야기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문제만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국어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하려면 안 됩니다. 자,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작품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다 익힐 수도 없고. 자,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이나 완성에 나오는 또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만이라도 원리를 이해하고 읽으면 다른 작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2년쯤 기출 수능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문제 풀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만 보고 답만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 보아야 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죠? 딱 정리해 준 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요거 보기라고 하죠. 보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이걸 못 읽어냅니다. 이거만 정확히 읽으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수한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글을 정확히 독해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입니다. 딱 정리해가 요약해놓은 거 보면 그럴듯한데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면 실패합니다. 자, 제 본문 중심으로 된 제 자료가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성산별곡은 아버지를 따라 낙향하여 지은 작품으로 전남 창평에 있는 창평이 요즘 담양입니다. 당평에 이제 담양 중에 창평이 있습니다. 성산의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과 식영정 주인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품에는 손님과 식영정 주인이 등장하는데 손님은 정철로 볼 수 있고 식영정 주인은 정철의 처가 쪽 친척인 김성원입니다. 이 식영정 김성원이 장인을 위해서 지은 정자라고 했죠. 주인이 적막한 산중에 사는 이유를 손님이 의아하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되고 왜 이런 데 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성산의 풍물이나 주인의 내적 정신세계가 언급되며 시상이 전개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인이야말로 이 고을의 신선이라고 인정하며 손님이 경탄하는 것으로 작품을 끝맺습니다. 굉장히 예찬적이죠. 자, 이 작품은 전원생활의 흥치, 우리 조선의 많은 가사들이 전원생활의 흥치를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철의 사민국, 송민국은 다르죠. 흥치와 풍류를 드러낸 가사입니다. 벼슬을 버리고 산골에서 머무는 생활을 다루는 은일가사. 은일가사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응거하고 있다는 거죠. 은일가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작품 속 주인의 얽매이지 않는 삶을 즐기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도교적 이상향을 언급하고 고인이나 성현들의 삶을 쏟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연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대한 주인 자신의 안타까움과 답답함도 드러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인이 세속을 완전히 등졌다기보다 다시 관직으로 나갈 기회를 기다리며 자연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 눌렀네요. 국어 인터넷 강의 눌렀네요. 감상하기. 어떤 지날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어떤 지나가는 손이 나그네가 송광 정설입니다. 성산, 담양에 있는 산입니다. 담양 창평에 있는 산에 머물면서 송광 정철이 성산의 아름다움과 식영정 주인 김성원의 풍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당 식영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서당하고 식영정은 요 정자 집 이름입니다. 집 이름. 식영정 안에 있는 집이고 이 서당이 상당히 예쁩니다. 서당 부엌에서 불을 피우면은 그 연기 나오는 모습도 멋있고 그렇습니다. 자, 식영정은 김성원이 스승이자 장인인 이멍영을 위하여 지은 정자 이름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표지에서 나왔죠. 식영정 주인은 바로 김성원이죠. 내 말 듣소. 자, 이거를 가지고 이래 또 물을 수도 있죠. 대화 형식으로 전개된다 하면 맞다, 그죠? 자, 김성원아 내 말 듣소. 인생 세간에 좋은 일 하건만은, 자, 인생 세간에 좋은 일 하건만은, 좋은 일은 부귀영화가 많건만은, 요거는 한다는 뜻이 아니고 많다는 뜻입니다. 인생 시간에 좋은 일, 부귀영화, 세속적인 삶이 많은데 어찌한 강산을 갈수록 낫다 여겨. 강산은 자연이죠. 어찌하여 자연을 우리 강과 산으로
자연을 나타내냈으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입니다. 갈수록 좋게 여겨. 너는 왜 세상 사는 게 좋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자연 속에 살고 있노? 이래 묻는 거죠. 정막 산중에 들고 아니 나시난 거. 인생 세관과 정막 산중은 서로 대조가 되죠. 세속적인 삶이고 이거는 자연적인 삶이죠. 아니 나오는 거 왜 이곳에 사니? 그건 쉽게 말하면 왜 너 이곳에 사니? 자, 손정철이 주인 김성원에게 성산에 사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송근을 다시 쓸고 죽상에 자리 보아. 송근은 소나무 아래를 쓸고 죽상은 여기는 대나무가 많잖아요. 담양은 우리나라 대나무 중에 가장 많은 대나무 제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 중록원도 있죠. 대나무 평상에 자리 보아. 그 자리를 깔아 잠깐 올라 앉아 어떤 고 다시 보니 잠깐 동안 올라 앉아 그 소나무 아래 대나무 자리에 앉아 어떤가 하고 다시 보니 평상에 앉아서 보니 뭐 어떻겠습니까? 정말 경치가 좋다는 내용이겠죠. 요즘은 앞에 이제 광주가 생겨서 조금 운치는 있지만 옛날 같은 그런 맛은 아니겠죠. 근데 옛날에는 아마 산골 구석에 골짜기의 모습이니까 더 예뻤을 것입니다. 천변에 떴는 구름, 서석을 집을 삼아. 천변은 하늘가죠. 하늘가에 떠있는 구름. 이거는 이 구름은 누구를 뜻하면 그 김성원 그 주인을 뜻합니다. 서석은 무릉산 마루에 있는 서석대입니다. 서석대를 집처럼 삼아. 무릉산 마루에 있는 서석대인데 저도 사진은 봤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이거 뭡니까? 아주 호탕하죠. 그 무릉산 꼭대기에 있는 서석대 조상절리를 집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과 어떠한고. 자, 나는 듯 나가는 듯 날아가는 듯 하는 모습이 주인과 닮지 않았는가. 이거 서리법이죠. 이런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죠. 하늘가에 떴는 구름이 주인을 닮았다. 그 구름이 이제 서석을 집을 삼고 있듯이 그 무등산을 집으로 삼고 있듯이 주인이 바로 그렇다. 구름 서석을 주인은 성산을 집을 삼았다. 이런 거죠. 구름은 서석을 구름은 서석 무등산을 집을 삼고 주인은 성산을 집을 삼았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시경정 주인 김성원입니다. 굉장히 예찬적이죠. 창계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렀으니 지금은 이 물결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광주호 때문에 앞에 바로 물에 잠겨 있습니다. 창계는 푸른 시내죠. 시경정 앞 흐르는 푸른 시내는 요즘은 바로 밑에 도로가 있고 그 아래는 광주호가 있습니다. 정자 앞에 흘렀으니 정자 앞에 강물이 흐른다. 자, 전형적인 배산 임수죠.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강이니까요. 천손웅금을 뉘라서 배워내어. 천손웅금은 직녀가 짠 아름다운 비단이랍니다. 자, 직녀하고 또 여러분들 견우와 직녀 사연 알죠? 그 직녀는 배를 짜고 견우는 소를 길러야 되는데 둘이 결혼하고 났더니 사랑하느라고 배도 안 짜고 또 소도 안 기르고 이래서 옥황상제가 벌을 줬죠. 너희들은 1년에 한 번씩 만나라.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7월 칠성날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주는 오작교를 건너서 한번 만날 수 있답니다. 자, 천선웅금 이 강물의 모습을 뭐처럼 표현하면 은하수에 비유했습니다. 이 천선웅금 직녀가 짠 아름다운 비단이 뉘라서 배어나. 이 강물의 모습이 마치 은하수 같다. 한시를 짓고 가사를 지어서 어려운 한자 성어가 좀 많습니다. 있는 듯 펼치는 듯 헌사하기도 헌사할사. 이런 거 저는 많이 봤죠. 있는 듯 면항정과 거절과 있습니다. 이어지는 듯 펼쳐지는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 자, 정철은 송순 면항정가를 지은 송순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치가 좋다 영탄적 표현이죠. 시냇물이 은하수처럼 아름답다.
자, 시경정 앞을 흐르는 시냇물의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산중에 책력이 없어. 책력은 달력이죠. 사시를 모르더니, 사계절을 모르더니. 저도 뭐 지금 퇴직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간혹가다 집사람한테 오늘 무슨 요리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고정적 출근 시간이 없으니까 일은 바쁘지만 일은 사실은 이런 작품 하나 하려면은 하루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에 구애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아마 볕을 하지 않으니까 자연 속에서 하니까 달력이 필요 없으니까 시간을 모르는 거죠. 눈 아래 헤친 경이 철철이 절로 나니, 눈 아래 펼쳐진 경치, 시경정 주변의 경치가 철철이 절로 나니, 철 따라 저절로 나타난다. 이걸 보고 사계절 알겠죠.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이라. 듣고 보고 하는 일마다 신선히 사는 것이다. 여기가 신선히 사는 것이다. 이 시경정 주인이 나중에 신선으로 연결됩니다. 시경정 주변의 경치가 신선히 살만한 곳, 이런 걸 우리 무릉도원이라 하죠. 서사 시경정 주인 김성원의 풍류와 주변의 절경입니다. 매창 아침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매창, 매화가 비친 창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옆에 이래 보면은 꽃이 있습니다. 왕벚꽃도 지금 고개 돌려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요. 왕벚꽃도 있고 영산홍도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불어서 초록 나뭇잎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고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볕은 없습니다. 향기, 매화 향기에 잠을 깬다. 이 계절감이 나타나죠. 계절감, 봄입니다. 이걸 보이죠. 봄, 달력 없어도 봄이네 알 수 있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에는 매화가 비치고 그 향기에 잠을 깬다. 기분 좋죠. 선홍의 할 일이 곧 업도 아니하다. 선홍은 신선이죠. 늙은 신선. 바로 김성원입니다. 할 일이 곧 업도 아니하다. 아주 자연을 즐길 일이 있다. 이래 논다고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연을 즐길 일이 있다. 선홍이 하는 일은 어떤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자연 속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녹음하고 있지만 고개를 돌리면 유리창에 차창에 비가 내리고 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위에는 빗소리도 들리고 좋습니다. 자, 선홍이 하는 일 한번 볼까요? 울타리 아래 양지편에 외시는 오이씨를 뿌려두고 매건이 도둑원이 비온 김에 다루어내니, 자, 매야 되죠. 김을 메고 또 흙을 북돋우고 또 비가 오면은 비가 온 김에 또 가꾸어 내니 그 작은 텃밭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 하리. 청문고사. 청문고사는 청문의 옛 일입니다. 청문은 한나라 장안성의 문인데 동남문입니다. 이거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흐름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어떤 데 나올 때는 단어 풀이를 합니다. 이런 거는. 자, 소평이 청문 밖에 외를 심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청문과라고 한답니다. 한나라의 소평이 이 청문 앞에 이 외를 심었답니다. 그래서 이 외시 오이죠. 오이를 심어서 그것을 청문과라고 한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청문과가 뭔지 아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걸 아는 사람은 성산별곡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겠죠. 자, 이곳의 생활이 바로 청문고사와 같다. 소평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봄날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망해를 지어 신고 죽장을 흩짚으니, 망해는 이거는 밑돌이 집신입니다. 집신. 제초하여 신고, 죽장은 지팡이죠. 그리 집신을 빨리 신고 죽장 대나무 지팡이를 옮겨 짚으니,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짚고 구경하러 가는 거죠. 도화핀 시냇길에 방초수의 이어서라. 도화는 복숭아꽃이잖아요. 복숭아꽃은 무릉도원과 연결되겠죠. 우리 도연명의 도화원기라는 글이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계곡에 갔더니 복숭아꽃이 흘러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따라갔더니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 안에 가니까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일주일쯤 있었는데 나오니까 수십 년이 지났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양적 이상향이죠. 유토피아, 서양의 유토피아입니다. 별천지죠, 별천지. 시냇길에 방초주, 방초주는 아름다운 풀입니다. 아름다운 풀이 우거진 섬입니다. 섬이 이어서라. 아마 그 시경장 앞에도 그 강물 안에 이런 작은 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거진 섬까지 이었구나. 그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라는 뜻이죠. 닦고 닦은 명경 중 절로 그리는 석병풍. 명경은 잘 닦은 거울이잖아요. 거울인데 요 물을 의미합니다. 거울처럼 맑은 물이다, 그죠? 물 속에 석병풍, 병풍처럼 생긴 병풍처럼 생긴 바위가 물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림자 벼슬 삼아 서하로 들어가니, 그림자는 그림자죠. 친구 삼아, 그림자를 친구 삼아 서하로, 서쪽 겨울로 들어가니, 함께 가니, 서쪽 겨울로 함께 가니. 그래서 여기에 정자도 서하당이라는 정자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릉도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원은 어디매요? 무릉이 여기로구나. 도원은 바로 무릉도원이죠. 이상향 별천지가 어디인가? 바로 여기가, 이 성산이 무릉도원이 아닌가? 상충곡, 면왕정가, 사민곡, 송민곡, 규원가에도 사시사가 있습니다. 자, 봄날의 자연을 즐기는 한가로움이고요. 여기까지 본사 이름입니다. 성산의 봄 풍경과 김성원의 생활, 춘사죠. 남풍이 건드불어 녹음을 헤치니, 이제 여름 됐네요. 따뜻한 바람이 건드불어 녹음은 푸른 나무건을, 이건 계절감 여름입니다. 그 푸른 나무 나무를 이렇게 이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거죠. 절 아는 꾀꼬리 난 어디로서 얻었던 거. 절 아는, 계절을 아는 꾀꼬리는 어디서 어디로부터 왔던 거. 휴양 베개 위에 풋잠을 얼풋 깨니. 자, 모서리에 이제 휴양 상인을 수놓은 베개입니다. 베개에 이제 휘황상인, 휴양상인. 이건 아주 뭐 좋은 복을 주는 그런 그림이겠죠. 이것을 수놓은 베개 위에 풋잠을 얼핏 깨니. 휴양상인은 복귀시 때의 은일사자인데 이 베개를 베면 잠이 편하다 하여 수를 놓았습니다. 잠안 오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아도 좋겠습니다. 공중에 젖은 난간 물 위에 떠 있거나. 자, 난간이 물에 비쳐서 떠 있는 것 같구나. 마이를 님이 차고 갈건을 기우쓰고. 자, 삼배옷, 마이는 삼배옷이잖아요.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이 태자 이야기도 있죠. 자, 삼배옷을 님이 차고 갈건을 기우쓰고 걷어 올려. 삼배옷을 걷어 올려 입고 칡배로 만든 두건을 기울여 쓰고. 구부락 비기락 보는 것이 고기로다. 몸을 굽혔다가 난간에 기대었다가 하면서 고기를 본다. 자, 새소리에 풋잠을 깨어 물고기를 바라봤습니다. 하룻밤 기운에 홍백년이 섞어 피네. 하룻밤 기운에, 비기운에 붉은 연꽃 흰 연꽃이 섞어 피니. 바람기 없어서 만산이 향기로다. 자, 바람 기운 없어도 온 산이 향기가 가득하다. 염계를 마저 보아 태극을 묻잡는다. 염계는 송나라 학자 주돈입니다. 염계는 동락당에도 나옵니다. 박일로의 동락당에도 나오고요. 태극은 태극도설인데 우주의 기본 원리를 뜻합니다. 우주의 기본 원리를 묻고 있는 듯. 자, 염계를 마주 보며 그가 지은 태극도설의 이치를 묻는 듯하다. 태을지인이니 옥자를 해연난다. 태을지인은 천지의 도를 터득한 신선입니다. 신선이 옥자, 비결서를 펼쳐 놓은 듯 하구나. 성산의 경치가 신선의 경치다. 노자암 건너보며 자미탄 곁에 두고. 노자암은 시경적 아래에 있는 바위입니다.
바위를 건너서 보며 자미탄은 시경정 아래에 있는 여울의 이름입니다. 겨울 이름입니다. 장송을 차일을 삼아 석경에 앉았으니, 장송 차일은 햇빛 가리개죠. 천막입니다. 삼아 석경 돌길에 앉았으니, 인간 유월이 여기는 삼추로다. 인간 유월인데 그 아래 세상은 한여름인데 여기는 가을이로다, 이런 뜻이죠. 아래는 여름인데 가을처럼 시원하다. 녹음이 열린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소름 내어 편히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라는가. 요거 면왕정가의 이름 구절이 있습니다. 그 송수의 영향을 받았겠죠. 청강에 떴는 오리 백사에 올마 앉아. 청강, 푸른 강에 떴는 오리가 백사에 옮겨 앉아 백구랄 벗을 삼고 잠 깰 줄 모르나니. 백구는 흰 갈매기죠. 흰 갈매기와 벗이 되어 잠자고 있다. 자, 오리가 잠자고 있다. 굉장히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무심코 한가함이 주인과 어떠하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잡념 없이 한가한 것이 주인과 똑같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닮지 않았는가 서리법이고요. 시경정 주인 김성원의 삶이 무심코 한가롭다. 자, 요즘 뭐 서리법이 쓰였다 이런 문제 안 나오죠. 의문의 형식으로 화자를 예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본사의 의미다. 신선하고 한가로운 성산의 여름 풍경. 하사가 됩니다. 자, 오동서리딸 사경에 돋아오니. 자, 오동나무, 이건 가을이죠. 오동나무 사이로 가을달이, 서리는 가을달이면 서리 내릴 때 달이니까 가을달이죠. 사경에 돋아오니, 새벽 1시 3시 사이에 돋아오니, 천암만하게 낮은 달 그러할까. 천암만하, 많은 바위와 골짜기가 낮보다 이렇게 아름답지는, 낮에도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거다.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는 거죠. 호주 수정궁을 뉘라서 옮겨온 거. 자, 호주는 서호의 섬에 있는 수정궁입니다. 서호는 임제라는 그 신선적 존재가 살았는 곳입니다. 서호 섬에 있는 수정궁을 뉘라서 옮겨온 거. 이곳이 뉘가 여기에 옮겨왔는 거. 이곳이 호주에 있는 수정궁이다. 임제가 살만한 곳이다, 이런 뜻이죠. 은하를 뛰어 건너 광안전에 올라난다. 은하수를 뛰어넘어 광안전, 달 속에 있는 궁전이죠. 올랐는 것 같다. 마치 달 속에 있는 궁전에 온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도교 사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달밤의 풍경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동나무에 달이 걸린 아름다움입니다. 짝맞은 늙은 솔란 조대에 세워두고. 짝맞은 늙은 솔란, 한 상의 늙은 소나무는 조된 낚시터입니다. 낚시터에 세워두고, 그 낚시터 앞에 소나무가 한 상이 서 있다. 늙은 소나무니까 운치가 있겠죠. 그 아래 배를 띄어 갈대로 덧대두고, 그 아래 이제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갈대가 아니고 갈대입니다. 풀 갈대가 아니고요. 그 배를 뭐 가는 대로 놔 놓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한가로운 모습, 유유자적이라고 합니다. 홍룡화 백빈주 어느 사이 지나가건대. 홍룡화, 붉은 여기꽃과 백빈주는 흰 개구리밥 풀입니다. 붉은 여기꽃과 흰 개구리밥 풀이 어느 사이 떠 있는 곳을 백빈주 떠 있는 곳을 지나간다. 어느 사이 지나가는구나. 한벽당 용의 소해 뱃머리에 닿았으라. 도착했다는 거죠. 한벽당은 성산 맞은편에 있는 작은 언덕에 있는 집입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데 배를 타고 일로 지금 가는 거죠. 정철의 정자입니다. 그거 보면 이제 용소, 연못 이름이 용소가 있는데 용소에 뱃머리가 닿았구나. 용소까지 흘러갔다. 청강 목초변에 소먹이는 아이들이. 자, 푸른 강, 푸른 풀 곁에 소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의 의교 단적을 빚기 보니. 자, 저녁 무렵이죠. 단적은 석양에 즐거워서 즐거움을 못 이겨. 단적은 필입니다. 필이를
비스듬히 입에 대고 부으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깨어 일어날다. 자, 용소의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이 깨어 일어날 것 같다. 내끼는 이건 연기, 안개입니다. 안개 속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덧대주고, 깃은 이건 보금자리입니다. 제 집을 버려두고 반공에 솟아뜰 듯, 공중에 날아오를 듯, 공중에 솟아오르는 듯. 자, 뱃놀이의 풍류와 목동들의 피리 소리입니다. 소선적벽은 추7월이 좋다 호대. 소선적벽은 소동파가 지은 적벽보입니다. 가을인 추7월은 가을입니다. 우리 7월 우리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옛날에 음력 7월은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그 7월이 되면 이제 가을이 입추가 되고 가을이 됩니다. 자, 추철이 좋다 호대. 그 적벽의 가을보다가 여기가 더 낫다는 거죠. 8월 15야를 뭐다 어디 과하는고. 8월 보름이죠. 추석은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시경정의 보름이 소동파의 적벽구 7월보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정철이 관동별곡에도 그 망여산폭포 200이 말한 여산폭포보다가 금강산의 12폭포가 더 아름답다 이런 게 나오죠. 서문이 사곤하고 물결이 채잔적이. 서문은 가늘고 고운 구름입니다. 가늘고 고운 구름이 사곤 사방으로 흩어지고 좀 이런 게 좀 어렵죠. 굳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풀이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아주 물결이 채잔적이 아주 잔잔할 때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이 헌사할사. 물에 비친 이 달을 잡는다고. 적선은 이태백이죠. 이태백이 야단스럽구나. 그 잡다가 빠진 죽은 이태백이 야단스럽구나. 당나라 이태백이 야단스럽구나. 여가 더 낫다는 겁니다. 시경정 가을 달밤이 훨씬 더 아름답다. 자, 본사 3입니다. 성산의 가을 풍경 추사가 됩니다.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걷어불어. 빈 산에 쌓인 낙엽을 삭풍 찬바람이 거두어 불어. 때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자, 계절감 겨울이죠. 천공이 호사로 옥으로 꽃을 지어. 아까 고가 나온 부분은 부분 나오는 부분은 원래 수능 특강에 안 나온 부분입니다. 천공이 호사로. 천공은 조물주죠. 조물주가 일 꾸미기를 좋아하여 옥으로 꽃을 지어. 그 눈꽃이 옥 같다는 거죠. 옥 같은 눈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만수천림을 꾸며곰 내었구나. 만수천림, 수많은 나무와 숲을 아름답게 꾸며내었구나. 그 설경이 좋다는 거죠. 눈 덮인 성산의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앞여울 덮어로 동목교 빛비겠는데, 동목교 여울이 모두 얼고 동목교는 외나무 다리가 비스듬히 놓였는데, 막대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막대를 맨 지팡이를 든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가는가. 산홍의 이 부귀를 남들어 자랑마오. 산홍, 이 김성원이죠. 시경적인 김성원의 이 부귀는 이건 산홍의 이 부귀는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마음의 부귀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과 벗하며 즐기는 이 마음의 부귀를 남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소문날까 두렵다는 거죠. 지나가는 늙은 중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경려굴 수문색에 찾을리 있을세라. 경려굴은 눈 내린 아름다운 성산 같은 은거지입니다. 찾을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이것도 미화법이기도 하고 찾을까 두렵구나 영탄법이기도 합니다. 자, 내 혼자 보고 싶을 만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기 본사사 눈 내린 성산의 겨울 풍경입니다. 자, 동사입니다.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를 쌓아두고. 한기는 서책인데 역사책입니다. 우리 중국의
누가 있는데 그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글을 쓴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오래전 인물을 거슬러 올라가 헤아려 보니 성년도 많거니와 혹을도 많고 마느라. 성년도 많고 혹을도 많다. 하늘 삼기실제 무심할까마는, 하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 이유가 없을까마는 이유가 있었다. 저는 지금 어떤 이유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한 시운이 일흥과 망이 있는 거, 어찌하여 시대의 운수가 일흥은 흥했다가 일어나는 거죠.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거, 그 흥망, 요런 걸 흥망성쇠라 하죠. 흥망성쇠가 있었는 거. 역사를 이래 보니까 참 성년도 많고 홀도 많은데 운수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더라. 책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왜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는지 애달프다. 참 안타깝죠. 기산의 늙은 허유, 귀는 어찌 씻었던고. 자, 허유가 살았던 산이 기산인데요. 허유는 나이 많은 은자입니다. 자, 귀를 씻은 이유는, 허유는 요 임금이 네 임금 해도 이하니까 양해하려 하자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귀를 씻었답니다. 근데 요새 뭐 이런 거 서로 활락한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박소리 핑계대고 후의 지조가 가장 높다. 박소리는 표주박 소리도 성가시다 하고, 그 늙은 허유가 그랬다는 거죠. 표주박 소리도 성가시다 하여 지조가 버려진 후에, 버려진 후에 지조는 지조와 행장이 더욱 고상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지조와 행장이, 의지와 삶이 더욱 고상하게 빛난다. 허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산의 주인 김성원이 되는 겁니다. 인심이 낯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낯은 얼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낯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사람의 마음이란 얼굴과 같이 제마다 다름을 말한다. 제마다 다르다. 얼굴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세산은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세산은 이건 세속의 일, 화자가 거리를 두고 싶은 것입니다. 구름이라서 험하기도 험하구나. 구름 같아서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것도 관동별곡에도 있는 구절입니다. 엊그제 빚은 술이 어느 만큼 익었나니. 술, 근심을 풀어주는 소재입니다. 자, 우리 술을 먹는 이유 중에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서, 아니면은 즐기려고. 자, 여러분들은 술을 적당히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만큼 익었나니, 어느 정도 익었느냐, 어느 정도 익었나, 술 잘 익었나 이 말이다, 그죠?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정철이 술을 상당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잡거니 밀거니 실컷 마시니, 술잔을 잡거니 밀어 권하거니 하면서 실컷 기울이니. 우리 정철은 관동별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북두칠성이 국자가 되고 바닷물이 술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몇 잔을 기울이니 이래 나옵니다. 아주 호방하죠.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긴 하다. 조금이나마 나아진다. 마음에 스트레스 풀린다. 검은고줄에 얹어 풍입송 타잡구나. 풍입송 몰라도 됩니다. 그냥 노래 제목입니다. 검은고줄을 얹어 풍입송, 약국의 이름은 타자.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 즐기자는 거죠. 손인동 주인인동 다 잊어버려서라. 완전히 하나가 되었네요. 손님인지 주인인지 하나가 되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며 시름을 풀어낸 풍류죠. 요즘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모습이 없네요. 장공에 뜨는 학이 이골의 진선이라. 장공, 공중에 뜨는 학이, 이거는 시경정 주인 김성원을 비유합니다. 이 김성원이 바로 이골의 진짜 신선이라. 요대월화의 행여 아니 만났는가. 요대월화는 달 아래에서, 요대는 달의 딴 이름입니다. 달 아래에서 행여 그 신선을 만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이 네 신선을 만나지 않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 신선은 바로 여기 있다.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손님 정철이 주인 김성원에게 말하되 당신이 신선이다. 그대가 그 학인가 하노라. 신선이다. 자, 학은 진선이고 주인이 바로 그대죠. 뭐 네가 신선이다 하니까 이상 예찬의 말이 있겠습니까? 시경정 주인 김성원을 신선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결사는 신선 같은 생활의 즐거움입니다. 굉장히 예찬하는 그런 시입니다. 가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사고요. 서정가사고 또 양방가사고 강호 한정가고 은일가사. 은일가사는 자연에 숨어 지내는 선비의 가사라는 뜻입니다. 성격입니다. 서정적이고 또 묘사적이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주제는 성산의 사계절 풍경과 시경정 주인의 풍류 생활 예찬입니다. 성산에 섞인 사계절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입니다. 성산 풍경 예찬, 자연을 버타며 한가롭게 사는 풍류적 삶입니다. 특징입니다. 정거인의 상충곡, 강호가도의 시초, 송순의 면왕정과 강호가도의 황리, 정철의 성산별곡, 강호가도의 발전입니다. 이 세 작품 꼭 읽어보면 좋습니다. 한자어구와 고사가 많아 한시적인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한시 80수입니까? 80수를 바탕으로 쓴 시니까요. 가사니까요. 대화 형식으로 김성원의 삶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를 다수 사용하고 있죠. 의문형 어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이게 서리적 표현이죠. 비유와 서리 표현으로 경건의 아름다움을 나타냈습니다. 산중 성산의 의미, 성산의 의미는 은둔의 공간, 풍류와 감상의 공간입니다. 완상은 천천히 감상한다는 뜻입니다. 고불허유는 은둔자, 은거자의 대표가 됩니다. 금운과 술은 풍류적 삶을 보여주는 소재가 됩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